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 11월 11일은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가족의 날입니다. 부부가 자녀 둘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뜻에서 11월 11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저출생 시대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임 부부들에게는 임신이 간절합니다. 난임 치료는 그 과정도 고통스럽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다고 하는데요. 난임 7년 만에 첫 아이를 낳고 둘째까지 낳아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민선미 씨는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기다렸더니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 민선미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두 아이의 엄마 민선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는 거 여자들이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은 민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렵게 엄마가 되셨으니까 뭐 누구 엄마, 두 아이 엄마 이렇게 불리면 기분이 나쁘지 않죠. 네, 저는 엄마가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누구 엄마라는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아유, 진짜 요즘 뭐 저출산, 저출생 온 나라가 걱정인데 사실 그래도 지금도 한켠에서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임 부부들 모두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11월 11일이 난임 가족의 날입니다. 예, 그렇죠? 네. 우리 민선미 씨도 정말 어려운 난임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난임 가족들이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고통을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말해주면 도움을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근데 또 우리는 또 그 시선들이 따갑거든요. 그 난임 겪는 부부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 아이를 이렇게 낳지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이를 안 갖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괜히 막 가면서 왜 애를 안 낳고 그래, 막 이런 말씀. 네, 맞아요. 예.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왜 애를 안 낳고 둘이만 살아, 막 그렇게 조금 그렇게 하는 말들이 되게 좀 마음에 조금 아팠고. 네. 예,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 보니까 그런 상처들이 나도 이제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책을 낸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더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의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네네, 꺼내놓고 맞아요. 얘기할 수 없지만 난임을 얼마 만에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첫 아이를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저는 결혼할 때도 아주버님이 결혼 안 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아주버님이 먼저 아이를 낳은 다음에 너희가 이제 아이를 낳아라. 결혼을 먼저 하더라도.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피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을 하고 이제는 어머니가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자꾸 이제 손주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했던 말은 이제 잊어버리셨는지 결혼했는데 왜 아기를 안 갖냐 해가지고 그래서 병원도 안 가냐 해가지고 그때 2년 정도 됐을 때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피임을 하거나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안 생겼다. 네.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용어가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불임이라고 하면서 하자는 대로 따르고 했지만 계속 안 되더라고요. 얼마 만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 6년 만에 임신하고 7년째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몇 살 정도 됐나요? 큰아이가 지금 16살이고 네. 작은 아이가 13살이요. 아유, 큰아이도 어렵게 가지셨는데 그래도 둘째까지 또 낳으셨네요. 네, 둘째 아이도 시험관하기로. 아유, 정말 어렵게 얻으셔서 더 귀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16, 13살이면 한참 사춘기라서 좀 말도 안 듣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럴 때는 좀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렵게 가진 거 생각해서 좀 참고 넘어가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 좀 올라오고 이러십니까? 그 막 올라올 때 네. 딱 그 시기에 제가 책을 출간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막 올라오고 아이들이 자기네가 이제 다 성인인 것처럼 자기네가 막 말을 하고 막 그럴 때 네. 남편이 우리 아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라. 네 책이 지금 처음 나왔는데. 그 난임 과정을 또 쓴 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만 건강하게 하길 바래놓고 아이가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막 하니까 지금 공부가 무슨 문제냐 건강한데.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 책을 내셨으니까 초심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네, 없네요. 맞아요. 그 4년 연애 끝에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아유, 꿈 같은 신혼이셨을 것 같은데 결혼 생활 시작하자마자 현실을 바로 실감을 하셨다고요? 시댁이랑 가까운 데서 살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가까이 살으니까 어머니는 또 그 딸이 없으시니까 제가 며느리의 입장인데 자꾸 저한테 딸 같다고 너 우리 집 딸아라고 하면서 퇴근하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새댁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예. 퇴근하고 집에 들려서 밥을 먹고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항상. 네.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엔 남편도 같이 가주다가 이제 남편도 이제는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이제 회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안 가도 되는데 혼자 가서 시댁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너만이라도 와라. 음. 그래서 저는 또 가면은 이제는 또 바로 먹고 바로 못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정말 좋은 마음이셨을 네, 맞아요. 거예요. 그러나 또 듣는 입장은 좀 그렇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다고. 네, 맞아요. 예. 어떠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되게 임신이 잘 되는 케이스였대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냐고. 네가 너무 말라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너무 조금 먹어서 그렇다. 막 거의 막 저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의 문제인 것 같다고. 모든 임신이 안 되는 거는 여자의 문제다고. 옛날 어른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력도 굉장히 그래서 많이 하셨다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막 데리고 한의원도 데리고 가고 또 어디 막 그 점집도 데리고 가고 또 그 결혼식 때 받았던 그 스님 절에도 가서 우리 아이들이 임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약수물도 떠다 먹으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받아와서 밥을 지어서 먹으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소원 쓰기도 하고. 소원을 소원을 매일매일 쓰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셔서 점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걸로 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쓰고 꼭 집두수를 쓰래요. 근데 그거를 저만 쓰는 게 아니고 부부가 같이 써야 된다고 해서 노트를 각자 이렇게 준비해서 예. 쓰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따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남편은 가끔 회식하고 오면 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 100번을 쓰기를 계속 했는데도 100일 어머님 동안. 아셨으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시겠죠? 어머니는 또 그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거 참 안 그래도 난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겹쳐지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위독한 순간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어머니께서 그 보약을 지어주셨어요. 보약을. 네, 그 보약을 먹고 보약도 제가 제일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져주시긴 했지만 남편은 뭐 술자리도 있고 그러면 안 먹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무슨 그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꼬박꼬박 그 시간도 체크해가면서 열심히 네. 먹었더니 그게 그 부작용이 나가지고. 무슨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 간 수치가 이렇게 어머나. 그 일반인들보다 몇백 배가 높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임신인 줄 알았어요. 임신. 배가 아파가지고. 예. 배도 아프고 또 속도 좀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보약을 잘 먹어가지고 임신이 되고 있는 중인가 보다. 세상에. 아니 근데 배우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집 앞에 내과를 이렇게 계속 가니까 뭐 맹장염을 의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맹장인가 해가지고 또 약을 또 지어서 먹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계속 더 통증이 심해져서 그 큰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얼굴 안색이 안 좋았나 봐요. 네네. 그러더니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안 왔냐고 당장 피검사부터 하고 오라고. 예. 그래서 피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간 수치가 그렇게 올라간 거 굉장히 위험했다고요. 네, 당장 입원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병원에 그냥 통원 치료하러 갔다가 바로 입원해가지고 막 수액 맞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사실 임신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먹고 또 약도 받아온 것도 먹지도 않았어요. 네. 임신이면 그 약 먹으면 안 된다는 또 그런. 어머, 그 위험한 순간에도 병원에서 준 약을 안 아니, 먹어? 병원에서 준 걸 먹었죠. 근데 아. 그 내과 다닐 때 주는 약들 있잖아요. 아, 내과에서 준 약들을 네, 안 나 먹었어요. 임신했는데 이런 약 먹으면 애한테 네, 안 좋을까 네, 봐. 감기약이랑 그런 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간절한 마음을 조금 알 것도 같고 또 이 몸도 힘들었지만 굉장히 마음도 이게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런가 봐요. 뭐 상상 임신하신 적도 있다고. 예, 맞아요. 상상임도 해가지고.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아, 저도 드라마도에서만 봤는데 저도 예. 제가 몸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진짜 임신한 줄 알았어요. 증상도 너무 똑같았고 또 아랫배도 콕콕 쑤시는 것 같고 그 임신 증상들이 있잖아요. 미식거리고. 예. 그래서 임신도 몸에 체온도 올라가고. 예.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리가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아, 요번에는 임시 됐다. 기대하는 네, 거죠. 기대가 막 요번엔 진짜 드디어 됐구나라는 그 희망에 부풀어서 막 들떠서 있고 막 축제 분위기로 갔다가 또 이제는 아니라는 그 생리가 터지는 날이면 또 엉엉 울고 또 막 그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 남편과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임신을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임신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근데 이제 온통 머릿속에 그냥 임신만 있는 거네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 임신을 주변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고 안부 인사로 자꾸 물어보니까 아, 내가 임신하려고 결혼했나? 라는 그 목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임신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부 사이도 되게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던데 괜찮으셨어요? 안 좋아졌죠. 계속 남편은 저한테 집착하는 것 같다고 임신에. 그냥 둘만 살면 되지. 꼭 아기를 꼭 낳아야 되겠냐고. 그냥 그 우리에게 아이가 없을 수도 있지 않냐. 그 신의 선물인데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록 안 생기는 거 보면 너와 나 사이에는 그냥 둘이만 살아야 되는 그런가 보다라고 남편이 계속 저를 설득했는데 계속 또 그게 내려놔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미련이 남고 남들은 다 이렇게 아이랑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라고 아, 내가 좀 더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직장도 그만두시고 네. 예, 다니던 직장도 네, 또 그 직장에 예. 대한 그 스트레스가 많아서 임신이 안 되는가 싶어서 또 직장도 그만뒀어요. 한때는 좀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으신가 봐요. 예, 임신을. 예, 그치. 남편이 워낙 금전적 낭비도 많이 굿도 하고 막 병원도 다니고 또 몸에 체질 개선약도 막 같이 먹고 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아이가 안 되는 거 보면 이제 그만하자고 그냥 둘이만 즐겁게 살자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네. 또 어머니가 또 가세해가지고 입양을 해라는 둥 막 더 심하게 막 들어오니까 남편이 그때 우리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다른 나라에 가서 살 거라고. 이민 간다고? 예, 이민 갈 거라고. 진짜 그런 얘기를 진심으로 하셨어요? 예,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는 엔지니어 기술이 있으니까 네. 엄마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기서 같이 못 산다고. 어머니가 뭐라 그러세요? 어떻게 그건 안 된다고. 아주 남편이 단호하게 나오셨군요. 예, 되게 세게 나왔어요. 어떤 이런 남편의 어떤 단호하는 선언이 네. 좀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죠. 그래서 또 당분간 또 어머니가 이제 아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신 건가요? 근데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당분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주변에 자기 지인이
그 서울의 그 난임병원에서 뭘 했다더라. 예. 그거 딱 한 번만 해보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또 남편이 엄청 크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또 제가 또 그래 나도 사실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얘기해가지고 그거 한번 해도 안 되면 나도 깨끗하게 포기할게 이제.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고 할게 했더니 그래 그럼 한 번만 해봐 하고 그때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그게 생겼었어요. 그 난임 지원이. 아, 그 첫 지원을 받으셨군요. 네, 첫 지원을 받고 그 150만 원인가 첫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 지원을 받고 그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계속 그 버스를 타고 막 터미널 그 고속버스 타고 다녔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고 막 이제는 당장 될 것 같고 그 있잖아요. 안 예. 해보다가 그 큰 병원에 가서 그 의리의리한 그 최고의 전문가를 만난 느낌이어서 그냥 오는 것만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술 과정 같은 걸 다 따라서 했고 네. 또 그 11일 차에 그 난자도 채취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런데 또 의사 선생님도 교수님도 되게 좋다고 이번에는 임신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거의 된 것처럼 근데 0이었어요. 0. 피검 수치가. 그때 진짜 속상했겠어요. 근데 그때도 상상 임신처럼 그 병원에 입원실에 있을 때 그 임신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피검 수치가 나와서 임신하신 분들 있고 날짜가 다 다르니까. 근데 그분들의 임신 증상이 저랑 똑같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는 진짜 거의 된 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되게 자신만만해하고 당당하게 소리치고 아 이번엔 됐다. 네. 네. 그런 여러 번의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네. 진짜로 첫 임신은 소식은 어떻게 듣게 됐어요? 아, 그 펜션에서 어머니가 펜션을 하고 계셨는데 네. 펜션에서 청소하고 있을 때 네. 그 처음에 시험관 하기로 된 게 아니고 냉동배아를 이식한 거를 네. 그게 성공한 거였는데 처음에 그 11일 동안 입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한테 다시 가겠다는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또 한동안 말을 못 하다가 남편에게 그 냉동배아가 있다. 근데 그때는 남편은 안 가도 된다. 나 혼자 서울 다녀오고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안 가도 되니까 남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정자채취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안 가면 되면은 너 혼자 실컷 다녀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시험관과 냉동배아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시험관하기를 시술하면 네. 그 수정란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 수정란이 나오는 거를 그 바로 이식하면 신선배아 이식이라고 하고 아. 또 남은 배아들을 또 냉동으로 하거나 네, 네. 아니면 자궁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바로 이식을 안 해주고 네. 냉동시켰다가 그때 또 아. 자궁 상태를 보고 이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체외에서 수정을 예, 해서. 예. 체외 수정란을 가지고 네, 있다가 네, 네. 그 냉동 수정란을 저한테 그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식을 해줬는데 네. 그때는 거의 기대도 안 했고 예. 그냥 냉동란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소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냉동배아는 이식 받고 바로 가서 또 어머니 펜션 일 도우면서 그런 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때마침 청소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저는 진짜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임신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라고 할 때 저 맞냐고를 한 4-5번 물어본 것 같아요. 저 맞아요? 왜 안 그랬겠어요. 저 임신한 거 맞아요? 진짜요? 막 그걸 몇 번 하니까 그 병원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맞다고 계속 축하드린다고. 그 얘기 하시면서 눈물 날라 그래요. 네, 벌써. 네.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시간이. 맞아요. 그 처음에 아이 초음파 사진 볼 때 있잖아요. 그 주잖아요. 병원에서. 네. 그거 보면 비로소 실감이 좀 나잖아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그 초음파 사진도 되게 감동적이고 아 이게 진짜 내 뱃속에 있단 말인가? 그거를 그 안방 그 옆에다 두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근데 왜 진료실 밖에 그 사진 받아갖고 나와서는 얼른 그 초음파 사진을 집어넣었다 그러던데. 아, 난임병원에서는 네네. 임신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초음파 사진을 들고 나오면 그 임신이 됐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임신이 안 된 사람도 많고 임신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초음파 사진을 들고 나오면 엄청 부럽고 와 되게 좋겠다라는 그 마음도 들고 또 막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네.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되게 부럽다. 아, 근데 나는 임신하면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딴 사람한테는 되게 고통이고 아픔이거든요. 네, 네. 그렇네요. 예. 아유, 그렇게 어렵게 임신을 하면 10달 동안 얼마나 조심을 했을까 싶어요. 어떠셨어요? 병원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아랫배에 뭐 담요 같은 걸 싸고 다녔고 예. 거의 외출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몸에 해롭다는 거나 뭐 전자파가 안 좋다 그러면 전화기 핸드폰도 막 저 멀리 두고 예. 거의 잘못될까 봐. 그리고 임신이 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증상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초음파 사진을 확인했어도 또 불안한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도 또 하고 몇 번. 그 초음파 또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이한테 안 좋다고. 네, 네, 네. 그러니까 테스트기를 또 해서 또 2주를 또 확인하면 아이가 잘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니까요. 태명은 뭐였어요? 태명은 꿈동이라고. 꿈동이. 예. 이쁘다. 예. 예. 그 희망 가득한 아이로 이렇게 밝게 자라게 해달라고 꿈동이라고 했어요. 좀 태교를 유난스럽게 하신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아이도 어렵게 가졌기 때문에 네네. 태교도 유난스럽게 했다고 남편이 아이가 그 생기자마자 책을 막 사서 읽어주는 엄마는 너밖에 없을 거라고 네. 동화책을 막 사서 읽어줬거든요. 뱃속에 예. 태교를. 그리고 항상 좋은 음악 들려주고 또 손재주 좋으라고 막 바느질 선수처럼 막 바느질도 열심히 하고. 예. 정말 이런 어려운 과정 끝에 이렇게 절실하게 노력해서 7년 만에, 난임 7년 만에 엄마가 되셨어요. 예. 난임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나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난임을 겪으면서 주변에 그 도움되는 말들이나 그런 시선들 그런 걸 되게 불편해했고, 그러면서 제 자신은 없고 자꾸 주변에 끌려당기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돼야 되겠다 하면서 어느 순간 저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모든 걸 차단하고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연과 더 친해지려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저 그랬던 것 같아요. 중심을 최대한 잡고 남편과 그러네요. 서로 산책하고. 많이 휘둘리셨잖아요. 네. 뭐가 좋다. 네, 시어머니가 맞아요. 또 이거 네, 해라.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휘둘려 다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난임 부부들이 다 노력했다고 사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성공을 못했고 또 그분들끼리 사셔도 또 행복하게 재미있게 충분히 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공하셔서도 축하를 드리지만 난임 부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특별히 있으실 것 같아요. 난임 부부들이 보면 부부싸움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서운함만 섭섭함이 더 커지고 막 그러는데 저도 책을 쓰면서 많이 느꼈는데 남편도 나만큼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책이 나온 다음에 책을 읽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남편이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랐어 하면서 이 책은 남편들도 꼭 읽어야 될 것 같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우리 부부에게 생긴 이런 시련이 누군가에게도 다 똑같은 시련을 겪고 있겠지만 절대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단합해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가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잖아요. 부부간의 어떤 돈독한 관계가 돈독한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제일 또 중요하고 예. 그 힘든 난임 치료 과정에서 우리 민선미 씨에게 어떤 좀 위로가 된 희망이 된 말과 행동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때 난임을 계속 오랫동안 그 주변의 이끌림으로 돌아다니고 세월을 보내다가 그 서울에 와서 그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처음에 임신에 실패했을 때 네. 제가 막 울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울면 안 된다고 강해져야 된다고 그리고
기다리면 꼭 아이는 오게 돼 있다고 딱 그때 그 교수님 말씀이 엄마라는 존재가 되게 강하고 그 여자는 나약할지 몰라도 엄마라는 존재는 되게 강하고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 말을 되게 머릿속에 그 잊지 않고 나도 그런 엄마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드러우시지만 되게 단단해 보이세요. 네. 사실 이게 난임 부부 당사자들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한테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주변에 보면은 그 자기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는 이랬대. 너희도 이거 해봐. 누구는 이랬대가 주변 말을 많이 해줘요. 네.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또 저를 생각한다고 또 숨기고 왜냐면은 그 저를 생각한다고 또 말을 안 해주면 또 나중에 지나고 나서 들으면 또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옆에 분들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예,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관심을 안 가지면 또 관심 안 가졌다고 또 섭섭해하고 또 너무 또 그 관심을 보이면 또 너무 관심을 많이 주니까 또 부담되고 그냥 가만히 평상시처럼 네. 그냥 그렇게 대해주는 게 네, 네.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셔서 이제 그 얘기를 또 책으로도 내셨는데 앞으로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신지요? 저는 그냥 보통 평범한 가정을 그렸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게 시간이 길게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냥 보통의 엄마처럼 너무 따뜻하고 막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네. 아이가 건강하게만 네. 낳기를 바란다고 해놓고 막상 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예. 처음에는 건강하게만 바랬는데 좀 지나니까 자라고 보니까 또 키도 커야 될 것 같고 또 공부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욕심이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또 마음 초심을 잡고 네.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데 하면서 또 마음을 다잡게 되고 그냥 아이들이 하는 말에 그 최대한 입을 닫고 지금 아이들이 또 방송 들을지도 모르니까 귀를 열고 이렇게 네. 있었어요. 그래요. 좋은 엄마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임 가족의 날을 맞아서 어떤 7년 동안의 어려운 난임 과정을 극복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민선미 씨와 만나봤습니다.